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 채팅창 글씨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 네, 뭐 설 연휴 때 월요일하고 겹쳐가지고 그 전주 연휴 전에 뵙고 나서 2주 만에 뵙는데요. 자, 그동안 어떻게, 시장은 뭐 그래도 저래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만은 못해도 그래도 좀 올라가는 시장 쪽으로 계속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최고치 경신입니다. 뭐 계속 미국이나 일본, 대만보다 성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건 뭐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오늘 연중 최고치 코스피 지수를 찍었다라는 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강한 시장이 당분간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모사지 오늘 월요일 3부 순서 저는 계속 시장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관련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밸런스 게임이 지금 제 자료 좀 보여주세요.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딱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코스피 코스닥의 지금 시소 게임 같은 것들이 주간 단위로 해서 펼쳐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섹터로 보면은 저PBR주라고 소위 불리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하고 또 AI 반도체 쪽하고 계속 키 맞추기 하면서 경쟁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 밸런스 게임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죠.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살 건가? 뭐 앞서서 1, 2부 시간에도 많이 뭐 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강조드리는데 오늘 시간을 대부분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요즘 뭐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만 이제 8.15 머니톡이라고 하는 외부 유튜브 나가서 한 금요일 날 저녁 때 방송을 찍으면 이게 2부로 나뉘어 가지고 금요일 밤하고 일요일 날 낮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대량 순매수 들어오는 거 기반으로 봤을 때 3월 달 시장이 굉장히 인상적일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용으로 승천할 주식들 3월 대세가 줄 주식들 5월 전까지 많이 벌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휴 때 뭐 한경 유튜브로는 뵙지 못했지만 별도로 특집 방송을 통해 가지고 비상하는 성장 섹터라고 하여 유튜브에 제목이 나가기로는 이렇게 나갔죠. 2024년 AI가 다 이긴다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연휴 시작되면서 녹화 방송 여러 번 재방송도 나가면서 많이도 봐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으로도 한 거의 5만에 가깝게 조회수가 나와서 상당히 많이들 참고를 하셨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한 주는 이렇게 특집 방송 통해 가지고 연휴 때 자주 만나 뵈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자, 오늘 전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올랐던 섹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오늘 시장 흐름하고 뭐 무관하지가 않죠. 대부분 초전도 분위기들 뭐 오늘 조금 처진 애들이긴 하지만
지난주까지 엄청나게 올랐던 애들이 연장선 상에 나와 있고, 금요일 날 상 들어간 비대면 의료 관련된 섹터들, 오늘도 뭐 반상한가 이상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얘네들이 투자 들어가는 회사들, 뭐 원격 진료, 뭐 의료 AI, 또 뭐 자율주행 회사들, 그리고 음성 인식 관련된 뭐 AI 플랫폼 회사들, 이런 것들 명단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2차전지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특별히 좀 강세가 나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오늘은 지금 시장 보면은 완연하게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일정이 발표가 됐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음 주 이 시간, 딱 일주일 있다가 발표되는데, 그게 먼저 지난 금요일날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금요일날 오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라고 소위 이제 뭐 많이 리스트업이 돼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고,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그런 기대값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오늘도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의 강세가 나오는 것들이 특별히 오늘 장세에서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한전이라든가 아까 보니까 되게 희한한 것들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한전이 도대체 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이슈 같은 거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는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발표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는 안 됐는데,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 보면은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자산 가치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한전도 사실 지금 뭐 PER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실적은 없지만 PBR이라고 하는 지표로 보면 0.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자산 우량주 식으로 얼마든지 PBR은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크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지역 난방공사가 지금 한 20 아까 한 7, 8%까지도 올라갔었고 지금 23%인데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 지금 상장돼 있는 게 한 7개인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뭐 반강제다, 반자율이다, 이렇게 뭐 하여튼 자율적이라는 말을 꼭 붙이거든요. 이게 뭐 기업한테 이거 안 하면 상장 폐지시킨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부지런하게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활발히 하고 뭐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내세우면 뭐 하다못해 뭐 세금 그 인센티브라든가 뭐 기업 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유예도 해준다, 이런 당근책들을 포함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적극 동참이 되는 건 어차피 정부의 어떤 입김을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동참의 의사가 빠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들어서는 원래 지난주까지는 뭐 그렇게 공기업들 성격의 종목들이 세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이번 주말 사이에 공기업들도 이제 적극 참여한다, 뭐 한전 같은 데도 이제 막 스스로 나서가지고 먼저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들이 이게 웬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강하게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 쪽 섹터는 뭐 아까 아침이 조금 더 세긴 했는데 뭐 인성정보가 지금도 15%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장중 23%까지 올랐으니까 뭐 이틀 오르는 것만 해도 한 55%에서 60%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가 아무래도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어떤 이슈에 대한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전공의 사직이라든가 의대 뭐 휴학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많이 좀 다툼을 만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지금 물러섬이 없이 계속 강경책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약간 그 직능당체별로 이게 편가르기가 의도치 않게 의도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의사들이 지금 우리가 메꿔줄게 이렇게 또 손들고 나와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도로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입장이 잘 된 거죠. 양의사들 뭐 약간 밉보이고 이럴 때 우리가 나서서 솔선수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비상책에 뭐 응하겠다 이렇게 또 손들고 나오니까 하여튼 뭐 분위기가 엄청나게 혼탁한데 결론은 정부의 정책상으로 뭐 의사들이 더 이렇게 비협조적일수록 뭐 아까 한 총리의 또 담화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비대면 의료 뭐 전면 확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오전 시간 한 10시 정도 내외 때 인성정보라든가 뭐 케어랩스라든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로 일컬어지는 비대면 의료주들의 초강세가 나온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뭐 다양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PBR 관련돼서 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많죠. 뭐 일단 요런 지주회사군 SK라든가 뭐 하다못해 LG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나가지고 10만 원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들 나오고 있고 뭐 앞서서도 아마 말씀들 많이 나누셨겠습니다만 은행주들이나 보험주, 증권주의 이제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강세도 특별히 나오고 있는 장세이거든요. 다양한 종목군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저PBR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인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자꾸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고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이 뭐 대통령 날인가요? 그래가지고 휴장이라서 뭐 기술주에 대한 반등을 오늘 뭐 구경할 수 있거나 이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주들, 뭐 고PBR주들의 어떤 섹터들이 좀 밀립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재료가 있거나 뭐 지난주에도 올트먼 이슈라든가 이번에 오늘도 뭐 주말에 손정희 회장의 뭐 133조 AI 반도체 뭐 펀딩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자극받거나 아니면 소라라고 하는 그 오픈 AI 쪽에 뭐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그런 좀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 관련주들 몇 개쯤은 또 상승을 꽤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게 결국은 뭐 지금 신구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코스피가 항상 뭐 구주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약간 무겁고 그동안 좀 안 갔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활개를 찾는 반면에 약간 기술주 맥락의 종목들은 뭐 물론 중간중간 움직이는 애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상대적인 무거움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시장의 관전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인사를 제대로 못했나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 많이 들어주러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뭐 시장 보니까 여전히 뭐 코스피가 코스닥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급을 보시더라도 오늘 확연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글씨가 좀 작게 나올 텐데 뭐 개인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한 6천억대 매도 그리고 선물, 현물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뭐 집중 매수 거기다 기관이 뭐 코스닥은 안 사도 코스피는 3천억 정도 물론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에 입각한 거긴 한데
어쨌든 양매수가 들어오는 게 코스피 쪽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는 코스닥보다는 지수 흐름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각이냐? 이건 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도 최근에 어닝 시즌 맞아서 예상치보다 한 70% 이상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일본이나 대만도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오면서 신고가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진로에 대해서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1995년도냐 1999년도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한 3, 4년 강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99년도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세기말적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밀레니엄 버그라 그래서 2000년 넘어가는 그 즈음에 사실 시세가 굉장히 폭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 막상 넘어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가들이 뜬금없이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2000년도 그 초반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제 크게 내려가고 부러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지금이 과연 95년도냐 99년도냐 이거에 대한 시각들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떤 분이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차트를 오늘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야 좋고 기분 좋고 그동안 억눌렸던 PBR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좋은 그림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렇게 무서운 그래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929년도 대공황이 났을 때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 선이고 최근에 2023년도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장세를 하양색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무려 지금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거의 94%쯤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29년도의 행보대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개폭락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29년도 그 대공황 때 나왔던 이 그래프랑 최근에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의 궤적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남은 건 대폭락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주식이 그렇지만 미국도 포장을 얼마나 이쁘게 잘 했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불과 몇 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이렇게보다 훨씬 멀티플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래도 괜찮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성장주들 섹터에 대해서 옛날에 한 20배 정도면 충분해 이랬는데 지금 40배, 50배 PR단을 주면서도 성장하니까 괜찮아 지금 이렇게 약간 배짱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라는 것들이 갑자기 몰려오면 생각보다 또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로 미국에서도 유명했던 인사가 드디어 항복을 했다. 그래서 공매도 청산하고 기술주를 사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면 그런 좀 기시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장이 정상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내 그 소신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내가 한계 부딪혀가지고 방향을 갑자기 바꿨어. 야 이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장이라 내가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못 버틸 것 같아라고 해서 내가 물러나고 내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 사실 조금 있다가 원래 생각한 게 맞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장이고 다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마음껏 조금 더 누리시다가 재기롭게 지혜롭게 상당히 포션을 좀 줄여놓게 되는 어떤 날 다음 날부터 장이 좀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연중 최고치를 쳤으니까 불과 몇 달 전이나 한두 달 전보다도 어쨌든 지수는 올라갔고 800까지 내려갔던 코스닥도 지금 860까지 정도 올라왔으니까 불과 한두 달 전보다는 좋아졌어. 이렇게 보시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싫어하시겠어요? 일부러 인버스나 고버스 ETF 같은 거 사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든 내 주식을 올려주는 어떤 액션들이나 정책이 내 것들을 올려준다고 하면 기분 나쁠 리 없죠. 그건 맞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인위적인 어떤 종목도 사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어떤 세력과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종목들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게 올라가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적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매매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넉넉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모두 다 해피하겠죠. 근데 뾰족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고점을 치는 순간 남은 건 그거의 반 이상 내려가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점철 됐던 주식시장의 역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가도 사실 올라가는 그 순간을 이제 막 즐기실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 부러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시장인 건 맞고요. 그 두려움마저 이제 없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런 지경까지 몰렸을 때가 이제 궁극의 정점이겠죠. 아직은 의심도 하고 요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그래도 존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아직도 주식을 갖고 가야 될 이유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억지로든 자연스럽든 정책적으로 배려가 됐든 아니면 총선용으로 4월 10날까지만 잘 가기로 약속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조금은 인위적이지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지금 나는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분위기를 계속 몰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터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기운이 닿고 에너지가 딱 충만이 된다고 하면 그런 즈음에 강력하게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이게 오르냐 그르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올라가는데 못마땅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버스, 인버스 사놓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원 개판 같은 장이냐, 정부에서 작전하는 거냐, 난데없이 PBR주 들고 나와가지고 모르지도 않을 법한 애들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이게 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고귀하게 얘기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드디어 탈출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냐 아니면 흉내만 한두 달 내다가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이렇게 되는 거냐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적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효기한은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는 최소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게 연속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번 정권 끝까지는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계속될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정말 방부제를 뿌려서라도 더 연장이 되는지 여부는 4월 중순 이후에 다시 따져볼 문제이고요. 적어도 지금 몰핀 주사를 맞았든 아니면 영양제 고단위로 처방을 받았든 지금 시장에는 어쨌든 펌프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운동장에 운동장 평평하게 깔아주고 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역력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도
예. 그런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뭐 외국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니까 아 이거 PBR 뭐 기업별로 하면은 코스피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겠는데 약 2주 전에 한번 그런 흐름이 아주 극명했었고요. 지난주는 또 의외로 PBR 주들이 좀 약한 가운데 기술주들이 또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 주간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내일은 PBR주가 좀 강할 수가 있고 뭐 수요일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수요일 날 밤에 나오는 만큼 뭐 기술주들 쪽으로 또 약간의 헤게모니가 이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결국 2, 3일 정도 단위로 해서 계속 시속 게임 예,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당분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물론 일본이나 대만처럼 뭐 사상 최고가라는 걸 붙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뭐 고가가 예, 연중 고가였어 이런 거 정도만 나온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예, 부양책 펼치면서 연휴 들어가서 한 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겠고 뭐 중국도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만 뭐 계속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들이 많은 만큼 우리 증시가 맨날 중국 따라간다고 이제 불만이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조금 살아나서 뭐 중국하고 예, 비슷한 바운딩이라도 나와주면 또 다행이다 이렇게 뭐 느낄 때도 잠깐은 있겠죠. 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지난주에 이제 CPI 발표하고 나서 그때 미국 시장이 하루 꿀렁댔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틀 동안 다 회복이 됐다가 예, 금요일 날 또 이제 PPI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또 이제 가라앉았는데 미국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든 지금 악재도 호재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지경의 시장이거든요. PPI 높고 CPI 높아도 뭐 금리 좀 늦어질 수 있어. 근데 이게 골디락스다. 실업상 청구 건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실업률 높지 않다. 이걸 가지고 또 마사지를 해요. 그래갖고 시장이 괜찮은데 금리가 뭐 조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지는 거 차라리 지금의 상황이 평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경까지 해주느냐 아니냐의 이제 싸움인데 다행히 뭐 그런 걸 좀 해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기업 실적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한 70% 이상 잘 나왔다.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어닝 시즌 우리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반대죠. 지금 한 70% 정도 이상이 예상치보다 안 나왔어요. 4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애들이 많습니다. 뭐 업종 이런 거 거의 가리지 않고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그 실적들 보고서 상당히 놀랄 정도로 애들이 왜 이렇게 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정도로 안 좋았지. 물론 4분기에 보통 뭐 실적을 조금 악화시켜 가지고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게 만드는 회계 처리를 많이 하는 게 통례긴 한데 하여튼 좀 안 좋게 나온 애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시장이 지금 예 사실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그림 이제 글씨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CPI랑 PPI가 전부 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인플레 제저마다 지금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준에서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예상치 이상으로 CPI랑 PPI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 동결 갖고서도 모자라겠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마치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두 번도 올린다고 하면 또 시장 어떻게 될까요? 예, 진짜 그런 지경까지 몰렸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시장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정도의 시장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 생각해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이슈는 뭐 우리나라만의 좀 특별한 이슈인데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국민 건강을 사이에 놓고서
너네 때문에 문제야. 지금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신이 난 거는 정부의 정책대로 비대면 진료를 뭐 전격 뭐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응수를 하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뭐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으로 평가를 할 이유는 없고요. 증권시장 학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먹을 것인가에 따라서는 지난주 그 8.15 머니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꽃놀이패다. 비대면은. 예.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비대면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이게 만약 확대되는 걸 뭐 막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건 정부의 어떤 계산대로면 의사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뭐 도서지방 외지에 계신 농촌분들이 뭐 대도시로 집중돼 있는 병원을 한번 왔다 간다 하는 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면이 어떤 식으로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제가 바라는 수는 아니지만 뭐 인원은 막 늘렸는데 뭐 또 일부 기존의 분들이 뭐 막 나 안 한다, 뭐 휴학 내고 군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모자라지게 됐다. 이렇게 돼도 결국 필요한 건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대면은 뭐 강하게 일단 뭐 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뭐 대립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수술 날짜 잡아놓은 분들 지금 다 괴롭고 힘드신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으나 어쨌든 이게 격화될수록 또 조금 더 시간이 걸릴수록 비대면 이슈는 조금 더 전진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 미중 경기에 있어서 지금 뭐 주가만 보면은 어닝이 좋아요. 뭐 배당 계속해요. 우리나라도 배당 정책이나 뭐 주주환원 책을 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종목들을 끌어올린다 이런 이제 뭐 장기 플랜들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이런 그 외신 기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이 왜 부양책을 지금 그렇게 막 여러 개 해보겠어요? 지준율 내리고 이러는 거. 그만큼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양책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잘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윤활유를 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뻑뻑하게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초를 쳐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주말 사이에 그 여러분들 들으신 뉴스 중에 아마 보면은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투자를 부동산 같은 거 많이 했는데 평가손이 지금 엄청났다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은행들 한 5개 은행이 합쳐서 한 20조 정도 투자했는데 한 1조 원 이상이 지금 손실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알게 모르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뻑이 났다든가 미국도 지금 뭐 물론 회사에서는 뭐 그렇게 재택근무나 이런 거 막 뭐 앨런 머스크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하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또 집에서 일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공실이 난다 이거예요. 사무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빌딩의 뭐 임대 수수료라든가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고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된다 그래요.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나 중국 입장에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뭐 2배 빠진다 이렇게 또 전망도 해놨는데 물론 뭐 이런 거 해놓는 게 다 그냥 진심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서 중국이 진짜 뭐 그로기 상태까지 몰리기를 바라는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든 논조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계속 어려우니까 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은 장이 좋은데 2007년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 왔을 때도 사실 출발은 그 모기지의 어떤 그 뻑이 나면서
모기지 회사들 청산하면서 이제 상황들이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게 일으키는 효과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은 물론 덮여 있는데요. 1, 2주 전에 그 옐런 장관도 경고를 했어요. 지방은행이나 한계 기업들이 당분간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컨트롤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계속 어떤 컨트롤의 범위 안에 있을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래 주길 바라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건설사 뭐 중견기업들 이번에 태영도 한번 혼났습니다만 건설사 부도가 올해만 벌써 5곳, 시공능력 100입건도 지금 법정관리, 폐업도 한 560개.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업계 얘기를 다 모아놓은 기사를 그냥 그대로 꺼내왔을 뿐인데 4월 총선 끝나면 위기가 증폭될 거다라는 얘기가 뭐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총선 전까지만 지금 뭔가 계속 눌려 있는 거지 조금 지나서는 좀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쪽이 조금 뭐 약간 그런 거는 바이든의 이 기사거리가 하나 또 나왔죠. 전기차 전환을 늦춘다. 대선 앞두고. 이게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도 사실 내연기관 중심이잖아요. 아직은. 많이 이제 인원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로 가면 단순히 조립하는 부분이 굉장히 슬림해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고용이 보장됐거나 이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이 빨라질수록 해고 파이어가 이제 훨씬 많아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 전부 이런 이제 뭐 자동차 노조의 큰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네 지역구나 이런데 전기차 공장이 만들어주는 일자리 같은 것들 감안하는데도 더 자르거나 내연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 갑자기 내몰면 안 된다.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뭐 그런 이제 우호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30년까지 뭐 전기차 보급률을 67%로 한다 그랬는데 그걸 한 2년 정도 늦춘다고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완만하게 가다가 30년부터 32년 사이에 팍 늘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와 2030년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바이든이 생존에 있을지도 사실 모를 정도의 기간인데 어쨌든 지금 대선 앞두고서 양쪽 다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총선 한 며칠 안 앞두고 온갖 뭐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오면 전기차를 빨리 전환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속박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뭐 전기차 이슈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들의 뭐 상당수는 조금 시장과 좀 동떨어진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장 모사지라고 해서 우리 코너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 요새는 사실 그냥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막 특별한 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증권회사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어떤 특수한 종목이다. 아니면 뭐 HBM이다, 뭐 CXL이다, AI 뭐 온디바이스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해진 어떤 종목들을 막 나열을 해준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 되면 보통 그 다음 주 뭐 살만한 종목 이렇게 추천주가 나오는데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날 일부 시장에 힌트가 나왔으니까 저 PBR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 가지고 해놓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건 여기 테크윙이라고 있어요. 유한타증권에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내놨는데 특이하죠. 오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반도체 소부장 쪽 관련돼서는 제일 강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다른 애들 다 마이너스거나 거의 보합 별로거든요. 근데 지금 테크닉만 14% 올라 있어요. 얘만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종목이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추천이 나온다 이런 게 옛날에는 저것들 팔아먹느라고 또 나오나 보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보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냥 거의 정답이에요.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목 특별히 막 나만의 특별한 거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뭐 좀 웃기지만 다 공개되어 있는 종목이 그냥 집중적인 어떤 수급을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뭐 대놓고 주간 추천 종목으로 나온 소부장 중에 거의 유일한 종목이잖아요. 이거 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맨날 그랬습니다만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거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그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어저께 강했던 섹터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표를 맨날 만들어 오면 뭐 오늘 강한 거 이따 정리하면 또 이렇게 표도 나올 테고 한 3, 4일치 모아서 이렇게 뭐 리스트업을 하신다든가 날짜별로 해 놓으시면 요거 다 2, 3일 간격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또 올라가고 그 사이에 날짜에 낀 것들은 잠깐 쉬는 동안에 앞뒤로 있는 애들이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것들이죠. 뭐 사실 반복하면 초전도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가는 건데 뭐 이러지만 뭐 오늘 쉰다고 해봤자 또 지난주는 내내 불편한 눈으로 봤지만 결국은 뭐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보시지 않았을 거고 비대면 이거 지금 될까 말까 하지만 이틀 사이에 5, 60%씩 올라간 애들이 지금 몇 종목씩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종목들의 움직임이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저걸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움직임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밸런스 게임에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결국은 균형을 맞추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뭐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이런 걸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좌우 대칭을 맞추는 정도의 게임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섹터와 AI로 통칭되는 섹터 간의 지금 균형이 계속 맞아 들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주말에 많은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26일 날 다음 주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난주 아침부터 좀 밸류업들이 올라가다가 점심 좀 지나서 날짜가 26일 날 한다 이러니까 이제 강해지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내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을 뭐 타겟으로 하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올 만한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시세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기대치의 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6일 날 나오는 거 이제 정확한 아직 워딩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 연기금들이 해당되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뭐 리스트업이 되면 살 것이다. 뭐 이런 또 막연한 상상부터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뭐 손을 들어서 배당과 자사주 뭐 매입이라든가 소각까지 뭐 손을 드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뭐 숫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망하기가 딱 좋은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주말 사이에 나온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뭐 논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논조냐? 아이러니하게도 효과 없다는 논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하고 다른데 이런 거 해봤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데 이런 시각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것들 보면 맞긴 맞아요. 일본처럼 그렇게 뭐
2, 3년 정도 이렇게 큰 로드맵을 갖고 할 거다 이런 건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우린 뭐 하다가도 이제 다른 또 더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묻혀버리고 안 하고 그냥 무마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화두로는 잘 꺼내놓은 건 같은데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하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최소한 지금부터 한 달 반에서 2달짜리 정도는 된다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제 계속 어떤 뭐 자발적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지만 은근히 지금 뭐 압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세금 조사도 세금 뭐 유예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 세무조사 같은 것도 유예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세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실 그거 뭐 자사주 소각하면 세금 인센 뭐 비용 처리해준다. 뭐 사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없어지겠죠. 물론 전부는 아니고 그 비율은 또 나중에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인세 혜택을 준다. 뭐 개인 투자자 배당 혜택을 준다. 뭐 배당 소득세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공기업도 포함해 준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당근책들이 나오면 훨씬 더 응하는 비율들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미 지난주까지 보면은 한 30%급 올라간 지주회사요, 은행요, 증권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지금 보면 보통 한 2, 3%에서 한 3, 4% 많게는 한 7, 8%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별효과도 없었던 거냐고 보기에는 그래도 제법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이게 오늘 내일 끝나고 다음 주 26일 날 발표하면 그냥 이벤트 소멸이니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자꾸 기회주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월 초까지는 갈 부분이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최소한은 뭐 4월 초까지는 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큰 주식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작으면서도 알찬 기업들도 있다. 여기 중에서도 톡톡 튀는 애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뭐 지겹게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저PBR주들 핵심되는 종목들은 한 2, 3주 전부터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밸런스 게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AI나 반도체 쪽은 그러면 꽝이냐? 뭐 PBR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꽝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가 좋은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최소한 보는 기준으로는 4월 초까지는 어느 시장에 투자해도 웬만큼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뭐 PBR 낮은 애들을 살려 이렇게 이제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불똥이 그럼 고 PBR 주들은 죽여?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2, 3주 전에 한번 큰 코스닥에 뭐 내려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던 것인데 사실 2주 사이에 뭐 많이 만회된 애들도 있고요. 뭐 정고점을 넘어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충격을 받아서 와 그러고서 빠졌던 애들 중에 뭐 세 부류죠. 한 반쯤 올라가네, 아직 제대로 못 올라가네, 고가를 뛰어넘은 애, 뭐 이렇게까지 반향들이 좀 많은데 뭐 제가 봐서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이라는 게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간다 그러면 소형주 안 되고 뭐 코스피 간다 이러면 코스닥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처럼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틀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이제 뭐 코스피의 대형주들 뭐 아니면 지주회사들 은행, 보험, 증권주들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개인들은 이게 뭐 5년에서 10년 동안 물려있던 뭐 방치됐던 물량들이 올라오니까 이게 웬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번에 못 팔면 다신 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던지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서 딱 끝날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너네들 잘못 던졌어 이렇게 만들고 다시 재유입을 받을 수준까지 올릴 거냐라는 차원인데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약간 후자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뭐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영역들을 지금 거의 보면 한 10조 가까이 산 것 같은데 1월, 2월 달 이것들 안 해먹고 나갈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예. 그거는 이제 아까도 뭐 저희 오전방에서도 그런 뭐 아무리 기분이 좋아져도 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지난 대선 때 기준으로 봐서는 어차피 팽팽해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색이 확실한 데는 어차피 어떻게 돼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지금 지역색이 엷은 수도권의 승부잖아요. 여기가 대부분 박빙이란 말이에요.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100사람 중에 90명이 생각을 바꿔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4, 5명만 바꿀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한 몇 분이 계시다 그랬죠? 아까 한 5만 명? 예. 5만 명 계신데 5만 명이 다 생각을 바꿀 리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난 그냥 꾸준히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야. 이게 대부분인데 거기서 5%에서 10%만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예. 몇 표 차이 안 나는 승부에서 이쪽으로 몇 명이 옮겨갔다 이쪽으로 몇 명이 가느냐 이 싸움이라서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대다수는 나 하던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데 그 몇 사람 바꾸면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어차피 진영 논리로 봐서 뭐 45대 45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고 나머지 한 10%가 어디로 갈 건데 이제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뭐 이론적인 배경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시장이 그렇게 다 엄청나게 다 공부해 가지고 날카롭게 보고서 반응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시장이 움직이고 테마가 움직일 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냥 대부분 다 얼기설기 어설프게 알 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비대면이 우리나라에서 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논할 뭐 어떤 가치를 지금 못 느껴요. 나중에 왕창 해놨는데 생각보다 이용 안 해.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지. 일단 깔아놓으면 하겠지라고 하죠. 모든 우리나라 지금 뭐 인프라 깔고 이럴 때 보면 뭐 약간 엉터리 비슷하게 수요조사해가지고 일단 깔어. 그러면 쓰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안 쓰는 일들이 많아서 뭐 지자체가 만드는 어떤 역점 사업이나 공원이라든가 뭐 무슨 뭐 시설들 같은 것들 만들고 나니 뭐 그림의 떡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됐다든지 뭐 폐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대면도 솔직히 그냥 인구는 많아지고 노령 인구가 그리고 병원들은 거의 수도권 뭐 대도시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농촌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아주 단순무식한 발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예, 뭐 이것저것 아주 정밀하게 다 재보고 의대 정원 2,000명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요. 예. 자, 어쨌든 예. 이렇게 보고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보면 오픈 AI랑 구글하고 또 새로운 버전의 이 플랫폼들 경쟁이 붙으면서 예, 관련되는 종목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탐독을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예, 오픈 AI가 만든 이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출중하다. 뭐 메타나 구글 거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뭐 오픈 AI의 가치 자체도 1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관련해서 예, 이런 유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 저희 방에서는 브릿지텍, 예,
브리지텍이 그 하만 스피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좀 머금고 있다 보니까 요거 좀 괜찮겠는데 이렇게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브리지텍이 아까 오전에는 별로였어요. 지금은 뭐 6%대인데 아까 순간적으로 14%까지 아침에 마이너스도 났었거든요. 근데 복합 재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이게 삼성하고 같이 그 AI 스피커 약간 좀 같이 협업을 했던 이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에서 뭐 AI를 하만 그 스피커에다 붙여가지고 뭐 제품이 한 상반기에 나온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주들이 오늘 세게 좀 올라가는 면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자 어쨌든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뭐 얼트먼만큼은 아니지만 9천조만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죠. 133조의 반도체 펀드를 해가지고 AI 독점을 하는 엔비디아에 도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부 다 시장이 저 PBR주 이런 거에만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상당히 뭐 세게 올라가는 그런 AI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거 되게 재밌었죠. 그 엔비디아에서 투자 들어간 회사들 목록이 공시에 나오면서 뭐 음성인식 관련주들 그리고 의료 영상 개발 회사, 뭐 AI 신약 회사, 자율주행 회사 뭐 이런 것들이 하루에만 작게는 10%대에서 60%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관적인 종목들 뭐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개막을 하죠. 여기도 이제 화두는 AI라고 하니까 뭐 지난번 CES만큼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AI라는 뭐 내용 자체가 뭐 PBR 이런 거에 잠깐 이제 그 가려질 수는 있으되 뭐 관련되는 어떤 재료로서의 그 흐름이 뭐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또 애플과 뭐 메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디바이스 경쟁들 같은 것들이 계속 AI를 이끕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초연결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번에 이제 CES에서 그 공개됐던 그 볼리라고 하는 공 모양의 로봇도 있었지만 뭐 냉장고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이번에 스피커도 하만 버추어라고 하는 뭐 이름으로 해서 상반기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런 초연결 AI를 탑재를 했다 이렇게 온 디바이스의 또 하나의 형태겠죠. 거기다가 이제 27년 정도 되면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30조 정도 된다 규모가. 이래서 원래 하만 얘기 나올 때는 사실 맨날 공식처럼 안암전자가 강했는데 옛 기사 찾아보면 삼성의 스피커 얘기할 때 브리지텍이 의외로 옛날 기사에 이제 거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착안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비교적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잡다하지만 오늘장 뭐 사지 그러는데 한두 개만 찍어주는 거 아니고 사실 지금 테마가 많잖아요, 시장에.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2, 3일이나 아니 뭐 하루 반나절 정도 올라갔다가 또 꺾이고 다른 쪽으로 가서 또 붙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되게 한마디로 잽싸게 움직이는 장세잖아요.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현대에서 직접 한다고 그래서 뭐 팹리스 접촉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그런 뉴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었고 팹리스나 이제 디자인하우스 회사들도 움직였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뭐 비대면 의료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과 오늘까지 뭐 최고의 섹터였고 또 뉴로모픽이라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뭐 GPU에다가 이제 HBM 붙여서 AI 반도체 이루고 있습니다만
궁극의 그 MPU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도달돼 있는 양산품이 아직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뇌와 약간 유사한 연산을 하는 궁극의 AI 반도체를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연관주는 이제 네페스 아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움직인 게 있었고, 네이버는 이제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는 다음 주에 27일 날 이제 우리나라 떠나는 그 트위치라고 하는 현재 1등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어떤 낙수 효과를 아프리카 TV가 받을 거냐, 네이버의 취직 서비스가 받을 거냐. 그래서 이제 양쪽 종목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실적으로 양전환이 났기 때문에 빠르면 6월 달 중에 뉴욕이나 아니면 나스닥 둘 중에 하나에 상장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슈에 맞춰가지고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MBT 좀 보자 그랬는데 MBT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 미스터 블루라든가 뭐 이런 또 웹툰 관련주들 좀 쉰다 싶으면 또 언젠가 움직이고 이럽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가 많이 이제 그 쓰일수록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그럴수록 연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은 열과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걸 좀 식히고 덜 먹게 하기 위해서 칩 자체를 저전력으로 만드는 게 일단은 뭐 과제야.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식혀버려. 그러니까 이런 서버들을 아예 윤활유라든가 뭐 이런 액체 같은데 담궈가지고 전력이 한 30%에서 50% 정도 줄어든다. 이게 다른 전력이 아니고요. 이것들이 막 이제 연산을 하다 보면 열이 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열이 심해요. 그럼 그 서버가 있는 방을 냉각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냉각을 위한 전기가 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건데, 아예 그냥 진짜 물에다 담궈버리자 그런 개념이죠. 저는 이게 저런 서버를 뭐 그런 개념에 담궈도 괜찮나 싶긴 한데, 뭐 담궈도 괜찮으니까 이런 방식이 요새 떠오르겠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 슈퍼마이크로라는 종목이 금요일 날만 20%가 빠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몇 배가 올랐어요. 최근에 한 서너 달 사이에. 뭐 냉각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딱 보면 뭐 GST나 KN솔 인성정보 같은 것들을 냉각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어차피 AI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길수록 서버를 시켜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냉각 관련주들 얘기 나오고, XR은 지금 오늘 주말 사이는 안 된다고 제가 좀 봤던 게, 애플이 비전 프로의 뭐 반품 이슈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폴더블 폰도 진행이 좀 더딜 것 같아, 이런 이제 기사들. 거기다가 또 애플이 반독점으로 한 7천억, 뭐 EU 쪽에서 과징금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애플이 뭐가 좀 안 풀리는, 심지어 뭐 매그니피컨트 7에서 지금 제외시켜라 이렇게 뭐 투자자들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 할 게 없는 게 애플 걱정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도 뭐 전체 비중에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줄였다 이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을 그래도 좀 뒤늦게라도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 줄였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아니 이 양반이 왜 줄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애플의 입지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MS와의 시가총액 싸움에서도 좀 밀리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뭐 MCU라고 하는 이런 또 뭐 반도체 한 종류인데, 컨덴서, 이런 거 이제 온센서 관련주라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가끔 움직여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코인, 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물 ETF 승인받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뚫어서 5만 불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요새는 옛날에는 이게 위험자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방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강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오히려 뭐 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겠지만,
차라리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보다는 이게 나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 요즘 강세를 띠는 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하나랑 반감기에 따른 뭐 효과,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5만 한 2천 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들 강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 들어갔다고 하는 사운드 하운드라는 회사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음성 인식을 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셀바스 AI랑 브릿지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이제 그 연휴 끝날 때쯤 푸틴이 원래 연휴 들어가면서 바로 뭐 협의 얘기, 뭐 휴전 얘기, 약간 이런 얘기 이제 흘러나오면서 지난주 초에 딱 그 연휴 끝나고 개장하자마자 뭐 삼부토건 한 20몇 프로 올라가고 데모라든가 유신이라든가 SY 같은 것도 또 제법 올랐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도 좀 올랐습니다. 중간에 조금 쉬다가 또 금요일도 오르고 했는데 사실 뭐 이쪽에 지금 관련된 이슈들이 뭐 재건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푸틴이 한번 뭐 얘기는 꺼냈는데 몇 달 만에 꺼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커졌는데 세부 조건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한테 유럽한테 이제 도와주지 마. 그래야지 우리끼리 뭐 얘기해서 좀뭐 휴전을 해보든지 합의를 해보든지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로 가다 보니까 뭐 사실 얘기 하나만 한 얘기를 하다 보니 더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또 의결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뭐 70몇 조를 또 지원해준다 뭐 이런 결의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상원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추가 뭐 지원에 대한 결의도 얼마 전에 하긴 했어요. 아직 아마 하원 통과는 안 됐을 텐데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재건 이슈는 이번에 이제 푸틴의 어떤 발언 때문에 좀 촉발이 된 이슈인데 지금 당장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춥니다. 갑자기 안 한답니다. 뭐 휴전한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슈가 나오지는 않는데 글쎄요. 뭐 얘기가 한번 내받쳐진 게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뭐 기망 전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몇 주 내지는 몇 달 동안 재건 분야가 한 번도 시장에 거론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던져놓으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런 게 또 곧 무슨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들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리포트 3개 정도 골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뭐 저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밖에 기회가 없습니다만 오늘 뭐 또 많은 리포트가 나온 데서 제가 오늘 골라본 리포트가 분위기가 오늘 좋았죠. 하나는 요 크라우드웍스라고 원래는 그 스몰 LLM이라고 하는 스몰 뭐 멀티 언어 모델 요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딥페이크라 그래서 뭐 그런 음성이라든가 영상으로 이제 속이는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그런 거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그림이 좋았어요. 오늘 아까 장중에 19%까지 올라갔었는데 물론 뭐 출발이 한 7%였다가 4%쯤 내려왔다가 19%까지 갔고 지금 현재는 14% 정도. 오늘 뭐 거래량도 터졌고 굉장히 좋은 내용. 뭐 해마다 지금 뭐 매출이 한 2배씩 늘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값을 보여줬고요.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아직은 옵트론텍도 이 폴디드 줌 관련해서 올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서로 다른 곳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목표가 18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오늘 한 두세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은 뭐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나라 떠나는 그 트위치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뭐 변화 가능성도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살짝 이제 마이너스급 나오거나 이럴 때가 기회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몰빵이 아니냐고요? 몰빵이요? 뭐든지 몰빵하시는 건 안 좋은데 뭐 트위치에 그 1등하는 뭐 우악군이라든가 이런 애들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잘 나가는 애들 다수가 BJ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값이 있죠. 네이버 치즈직은 신생이기 때문에 아직 그냥 그 정도 레벨의 뭐 지금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트위치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가장 많은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려서 하는 아프리카다 이러는데 이제 뭐 작년 연말이나 이게 8만 원대 있던 애가 지금 이제 12만 원대니까 5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레벨이 더 갈 거냐? 오늘 나온 리포트는 18만 원까지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잘 되면 낙수 효과가 확실히 뭐 확인이 되거나 진짜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뭐 사용자를 많이 끌고 왔다 이러면은 뭐 14, 5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지금 1시 47분 정도 됐네요. 자, 시장은 지금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가 나 있고 지금 올라가는 뭐 섹터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은 의료수술 쪽 고용 종목도 오늘 살짝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루닛이 이틀 정도 연속으로 좀 올라가는 면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약간 AI 관련주인데 리노스라고요. 요거 아까 2,000원이 살짝 넘었었는데 저희 목요일날 요거 한 1,400원 밑에서 매수하라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름이 폴라리스 그룹으로 이게 편입이 돼가지고 폴라리스 AI라고 이제 이름을 AI라고 아예 그 이름 자체가 AI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재료까지 포함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하만 쪽에 AI 스피커 얘기하면서 뭐 브리지텍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요 가온그룹도 최근에 그 경영진이 되게 2세면서 이제 젊은 친구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이 별로라서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얘네가 원래 기가진이라고 해서 그 KT 쪽에 그 기가진이 그 스피커를 뭐 공급을 하는 주 회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AI 스피커에 대한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조명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얘네가 로봇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에 사실 로봇계 쪽에 최대 화두는 그 웨어러블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뭐 테슬라의 테슬라봇이라든가 얼마 전에 또 뭐 BMW 같은 데서도 공정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투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람의 어떤 형태이면서도 느릿느릿 걸으면서도 또 뭐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단순 과정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성격들의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 50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같은 날 완전히 뭐 공이 PBR 섹터다 아니면 이런 쪽으로만 완전히 갔다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골고루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의 연속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보면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1.2%가 올라가고 하이닉스 3%,
사실 바이든의 아까 전기차 전환 뭐 늦춘다 이 이슈는 사실 좀 전기차한테는 약간 어, 괴롭죠. 예. 미국에서 대통령이 속도를 늦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몇 달 전인가 그 프랑스에서 영국이군요. 영국에서 영국 총리가 그 전기차 전환 늦춘다 그래갖고 한번 되게 기업들이나 자동차 회사들의 원성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제스처가 나오니까 뭐 알면서도 사실 반응은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조금 비교적 2차 전지 쪽에 물론 뭐 오늘 엔캠은 오늘도 올라갑니다만 그런 아주 특수한 종목 빼놓고는 2차 전지 전반은 조금 괴롭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움직임이 별로고 5G, 6G 쪽은 골고루 조금 올라가네요. 올라갈 때 보면 항상 1등주는 에이스테크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아까 주간 추천주 나왔던 테크윙이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삼성생명 5%, LG 7%, 그리고 사실 개별주들도 이렇게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뭐 해당 기업들이 뭘 했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할지도 모른다 이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다 손들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제 해볼까 뭐 이렇게 몸풀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우리도 적극 사실 말잔치만 해도 좋거든요. 우리 앞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금 논의를 시작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뭘 막 우리가 뭐 자사주 소각합니다 이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그 주말 사이에 한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전이 지금 9%가 올라가는데요. 뭐 다른 얘기했나요? 재무구조 개선하면서 아직 뭘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사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사주 매입 산다고 하니까 유동 물량 이제 빨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한전이 9% 10% 이렇게 오르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 뭐 죽은 자식도 살려낸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이런 뭐 태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만드는 효과가 물론 저도 뭐 의심이 되는 건 4월 넘어가도 이 지속력이 있을까긴 한데 적어도 4월 초까지는 지속력이 있을 법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쪽을 완전히 코스피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 하도 코스닥이 며칠 빠지니까 뭐 이제 구실을 붙여서 코스닥도 일부 좀 넣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은 늘려도 사실 늘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기업 밸류를 뭘 어떻게 키워줘? 지금보다 더 키워줄 만한 한마디로 건덕지가 없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PBR이 뭐 5배, 10배 이런 애들도 수두룩한데 이런 애들을 뭐 반대로 이랬다 맞추겠다고 하면 뭐 그거야말로 최악이고 어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한 1년, 1년 반 해보니까 고 PBR 주들도 상당히 더 PBR이 올라가고 뭐 좋은 효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1년, 1년 반을 내다보면서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할 생각을 갖고서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한 두어 달 그냥 확 진짜 구워 먹고 나오려고 한 건지 여부를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제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생각보다는 남은 날짜가 꽤 있잖아요. 적어도 이번 주라는 날짜는 남았고 뭐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하면 끝날 것 같아도 그 다음엔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또 있을 거예요. 너네들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또 방침 같은 것들을 주겠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해도 경영권 방어 시켜줄게 뭐 이런 논리도 아마 3월 달에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호응할 기업들은 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뭐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어떤 종목들의 강세가 싫든 좋든 간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냐라고 보시면 오늘 오르는 거 하루만으로도 뭐 의미는 있죠, 당연히.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주가 어떻게 해서 5%에서 7, 8%가 올라가겠어요. 사실 이런 어떤 뭐 펌프 작업이 없었으면 도저히 안 갈 만한 애들인데, 어쨌든 외국인과 뭐 기관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관련주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니까 뭐 이쪽에 대한 밸런스 좀 필요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몰렸다 싶으면 또 시장은 항상 또 시소 노름을 하기 마련이라, AI 쪽이라든가 지금은 샘 얼트먼이나 손정희 회장이 그 이끄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만드는 어떤 기회 창출, 이거 역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것들에 어울릴 만한 그 상황들을 맞이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독보적인 뭐 독점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도, 뭐 미국에도 사실 소부장 기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미국의 소부장들 많이 써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좀 국산화하고 있는 게 이제 더디지만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뭐 글로벌단의 소부장 기업들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과연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을까? 반신반인데, 어찌됐든 나오는 그 펀딩의 규모 자체가 너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또 뭐 제조 기지의 어떤 간택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뭐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 역시도 초기에 뭐 샘 엘트먼이나 이런 손정이나 이런 분들이 펀딩을 해가지고 처음에 뭐 한꺼번에 9천조 다 모으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저는 1조, 2조면 이렇게만 모으기 시작해도 시장은 또 들썩 걸릴 거라는 거죠. 야, 이거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도 시작을 하려나 보다. 이걸 또 뭐 중동의 그런 국부 펀드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반응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극명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흐름들이 3, 4월장에 대해서 기대값을 꽤 높이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섬뜩한 그 그래프도 있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상황들이, 또 미국의 연준에서의 어떤 뭐 이번에 월말에 나온다는 PC를 가지고 또 색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갑자기 놀랄 수도 있는 건데, 뭐 제 바람은 어찌됐든 4월 초순 정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진짜 뭐 드라마틱한 폭포수 같은 폭락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달 반 정도는 어떻게든 저렇게 됐든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시 59분 이제 다 됐네요. 지금 반신반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은 원래 믿는 사람 반, 의심하는 사람 반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99%가 확신을 가질 때 그때가 꼭지예요. 시장을 항상 이렇게 옆에서 팔짱 끼고 저것들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있을 때가 늘 그쪽 방향성이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심만 하면 상당히 더 좋을 테고,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의심하던 분들이, 그 순간 이제 조심하셔야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뵐 때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모습 계속 계좌 잘 키워 나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